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세상은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져 내릴까요? 평생을 정직과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양선출. 어르신에게 그날의 전화 한 통은 마치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전조현상과도 같았습니다. 고요하던 거실에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양선출 어르신은 본능적으로 직감하셨더라고요. 올 것이 왔다는 그 서늘한 기운을 말이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녀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고스란히 양선출 어르신의 심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아이 베로니카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양선출 어르신에게는 30년이라는 세월을 관통하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으셨는데 그 짧은 찰나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양선출 어르신이 차민서라는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된 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했던 날이었는데요. 30년 전 아내 구인옥 씨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른 남자와 집을 나가버렸던 그날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뽑혀나가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날 양선출 어르신은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수녀원의 발길이 닿으셨던 거죠. 거기서 보았던 작은 아이가 바로 베로니카, 즉 차민서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맑은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작은 생명에게서 양선출 어르신은 자신의 처지를 보셨던 모양입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진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버려진 이 아이를 돌봄으로써 치유하고 싶으셨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원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왔으니 양선출 어르신에게 차민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자식보다 더 아픈 손가락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명의 아이가 지금 바로 코앞에 나타났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딸 양동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맘 먹고 고깃집 인수를 결정하셨는데요. 딸 양동숙이 그동안 삶의 풍파를 겪으며 고생만 한 게 못내 마음에 걸려 이제는 번듯한 사장님 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주방 동선을 꼼꼼히 살피고 테이블 간격을 확인하던 양동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한 여성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빛을 가진 그녀는 자신을 알바생 차민서라고 소개했는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양선출 어르신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진으로만 봐왔던 그 얼굴, 후원 보고서 속에서 한 뼘씩 자라나던 그 소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양선출 어르신은 차마 그 자리에서 차민서의 이름을 부를 수도 아는 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곁에 있던 공우재라는 청년이 양선출 어르신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르신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우재 역시 참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이라 양선출 어르신이 내심 눈여겨보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차민서의 그 깊고 맑은 눈빛 뒤에 숨겨진 그늘이, 그리고 그녀가 왜 하필이면 이곳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양선출 어르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와 떨리는 손으로 수녀님께 전화를 거셨던 건데 확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차민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찾기 위해서라는 말에 양선출 어르신은 뒷마당 창고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더라고요. 한편 집안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의 손녀 양은비는 요즘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만한 예쁜 소품을 찾던 양은비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새엄마 차세리의 방이었습니다. 평소 차세리는 워낙 단정하고 빈틈없는 성격이라 집안을 완벽하게 관리해왔지만 양은비는 그런 차세리의 모습이 어딘가 가식적이라고 느껴왔던 모양입니다. 양은비는 차세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뒤지며 뭐 하나 건질 거 없나 살피던 양은비의 손끝에 유독 튀는 물건 하나가 걸렸는데요. 명품 향수나 화장품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게 낡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양은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새엄마가 이런 걸 왜 숨겨놨지?
라며 혼잣말을 하던 찰나 매듭을 풀려고 하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엔 차세리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차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을 뻔한 사람처럼, 아니면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죄를 들킨 사람처럼 차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차세리는 양은비의 손에 들린 상자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비누 세트라고 둘러댔지만 양은비는 바보가 아니었죠. 차세리의 그 떨리는 눈동자와 경직된 어깨를 보며 양은비는 확신했습니다. 저 상자 안에 차세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말입니다. 차세리는 양은비를 방에서 내쫓다시피 하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처절하게 쌓아 올린 이 평온한 성이 무너지고 말 거라는 공포였습니다. 차세리는 사실 그동안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살아오느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과거의 그 끔찍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꽁꽁 싸매고는 집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창고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이 소중한 옛 서류들을 보관하는 그 창고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양선출 어르신은 수녀님과의 통화 후 자신이 30년 동안 보관해온 차민서의 후원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오셨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던 양선출 어르신의 눈에 띈 건 자신이 둔 적 없는 낯선 보자기 상자였습니다. 어르신은 의아한 마음에 그 보자기를 풀기 시작하셨는데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서는 차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과 오래된 베넷 저고리, 그리고 빛바랜 산모 수첩이 튀어나왔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왜 베로니카의 물건들이 우리 집 창고에, 그것도 차세리의 소지품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산모 수첩을 펼친 양선출 어르신은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마셨습니다. 산모 이름에 적힌 세 글자, 차세리. 그것은 양선출 어르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가엾게 여겨 후원해왔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가 버린 딸이었다는 이 믿기 힘든 진실 앞에 양선출 어르신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그동안 차세리가 보여주었던 그 단정하고 고운 모습들이 전부 가증스러운 연극이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고 그 아이의 흔적을 이렇게 집안 구석에 숨겨둔 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살아올 수 있었는지 어르신은 분노를 넘어선 참담함을 느끼셨더라고요. 양선출 어르신은 창고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사진 속의 어린 차민서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서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차세리가 이토록 처절하게 비밀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아들 양동근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집안이 어떻게 풍비박산이 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민서는 이미 이 집안의 사업체인 고깃집에 발을 들였고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정해진 운명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차세리는 창고 밖에서 양선출 어르신이 들어간 것을 눈치채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숨긴 상자가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는데요. 그녀의 내면에서는 과거의 어린 차세리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겁했던 순간들이 이제 와서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세리는 결심한 듯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이미 상자를 열어젖힌 채 무너진 표정을 하고 계신 양선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정적은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창고 안을 파고들었더라고요. 양선출 어르신은 차세리를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세리야? 내가 어떻게 이 아이의 엄마일 수가 있어? 차세리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지만
양선출 어르신에게 그 눈물은 그저 위선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울먹이며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매달렸지만 어르신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그 아이의 삶이 차세리의 비겁함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 소란스러운 기운을 눈치챈 양은비가 창고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은비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 상황을 촬영이라도 할 기세로 눈을 빛내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랑 새엄마랑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양은비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차세리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본능적으로 상자를 덮어 뒤로 숨기셨습니다. 아직은 이 비극적인 진실을 가족들에게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양은비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비누 세트라더니 창고까지 와서 할아버지랑 비밀 회담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라며 쏘아붙이는 양은비의 말에 차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양씨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지만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기분이었고 차세리는 시아버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눈치 빠른 양은비는 계속해서 차세리를 자극하는 질문을 던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양동구는 그저 아내 차세리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며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그런 아들을 보며 속이 타들어 가셨더라고요. 평생을 믿어온 며느리가 아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식까지 버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양선출 어르신은 홀로 고깃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차민서를 다시 보시기 위해서였죠. 차민서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싹싹하게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양선출 어르신에게는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민서는 어르신을 보고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줄 수는 없다고, 그리고 차세리가 저지른 그 끔찍한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양선출 어르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민서와 함께 일하는 공우재가 사실은 차세리의 과거와 묘하게 연결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공우재는 차민서가 한국에 온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친구였고 그녀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친모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우재가 입수한 정보의 끝에 차세리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공우재는 처음엔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지만 차세리의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일하게 될 고깃집의 주인의 며느리, 즉 양선출 어르신의 신임을 받는 그 여자가 바로 차민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였으니까요. 공우재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차민서에게 바로 말해줘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지 고민하던 공우재의 앞에 양은비가 나타났습니다. 양은비는 공우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자주 고깃집을 들락거렸는데 그날따라 공우재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운 것을 보고 캐묻기 시작했는데요. 우재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라는 양은비의 물음에 공우재는 얼떨결에 차민서의 친모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양은비는 친모요? 민서 언니 엄마를 찾고 있다고요? 라며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차세리가 숨겼던 그 상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은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상에, 그 상자. 새엄마가 숨긴 그 보자기 상자에 분명 뭐가 있었어. 양은비는 공우재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이건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평소 얄미웠던 새엄마 차세리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양은비는 공우재를 설득해 집안 창고로 몰래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두 사람은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는데요. 먼지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양은비는 어제 봐두었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상자가 없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두셨던 거죠. 양은비는 당황하며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라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우제의 발에 뭔가가 걸렸는데 그것은 양선출 어르신이 실수로 떨어뜨린 차민서의 후원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공우제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후원자 양선출, 대상자 차민서. 공우제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민서를 30년 동안 키워온 것이 다름 아닌 양선출 어르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차민서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 기막힌 우연에 공우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때 창고문이 열리며 양선출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두 사람을 발견한 어르신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라는 어르신의 호통에 양은비는 겁도 없이 대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 언니 엄마가 새엄마 맞죠?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양은비의 돌직구에 양선출 어르신은 할 말을 잃고 비틀거리셨습니다. 공우제는 어르신을 부축하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민서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속이는 건 죄악입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30년 전 아내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후원,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나타난 차세리까지. 이야기를 듣던 양은비는 경악했고 공우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차세리라는 여자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차세리는 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양선출 어르신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숨겨온 모든 비밀이 이제 곧 터질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말이죠. 차세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길을 붙잡는 건 다름 아닌 양동익이었습니다. 세리야, 짐은 왜 싸? 어디 가려고? 라고 묻는 양동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차세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양동근을 정말 사랑했기에,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그토록 지독하게 비밀을 숨겨왔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진실의 불꽃은 이제 양씨 집안 전체를 태워버릴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결심한 듯 차세리를 거실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양은비와 공우제가 보는 앞에서 차세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라. 내가 민서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차세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깃집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차민서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차민서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차민서는 거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차세리에게 머물렀고 이어 양선출 어르신의 손에 들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제 사진인데 왜 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계세요? 차민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고 대신 양은비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여자가 언니 엄마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언니 30년 동안 키워준 후원자고.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차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엄마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사장님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차민서는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공우제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차민서의 눈에서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민서의 절규가 양씨 집안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세리는 차민서의 발치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차세리의 변명은 차민서에게는 그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팔 뿐이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짜셨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정의와 선의가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으니까요. 양선출 어르신은 세리야, 너는 오늘부로 이 집안 식구가 아니다. 당장 나가거라. 라며 불호령을 내리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양동숙은 갑작스러운 집안의 몰락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냉정했던 건 의외로 양은비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채널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대박이야. 우리 집안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날이니까. 양은비의 차가운 눈빛은 이 집안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민서는 공우제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을 30년 동안 속여온 양선출 어르신에 대한 원망과 친모 차세리에 대한 증오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멀어져 가는 차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서야, 내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려고 했던 게 결국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어르신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창고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세리가 집을 나가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또 다른 폭풍을 예고했거든요. 아버님, 제가 버린 아이가 민서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30년 전 그날 구인옥 씨가 왜 집을 나갔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차세리의 그 의미심장한 말에 양선출 어르신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서셨습니다. 아내 구인옥의 가출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음모, 그리고 차세리가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암시는 양씨 집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양선출 어르신은 다시 창고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세리의 물건이 아닌 아내 구인옥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먼지 쌓인 괴짝 밑바닥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 통. 그 속에는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인옥이 집을 나간 건 배신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